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청와대 웬 윤미향 호위 무사. 와, 저는 정말 이게 청와대 쪽에서 그동안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그래서 이 청와대가 할 말이 없다 이런 거는 윤미향을 가지고, 즉 문재인이가 곤란할 때, 자기가 정치적으로 몰릴 때마다 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탈출구 내지는 정치적인 만병통치, 한국 사람들한테 막 질릴 수 있는 이걸로 해갖고 이용을 해먹기 때문에 이 윤미향에 대해서 입을 자 글을 채우고 있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낙연이가 이랬어요.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엄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일본 특파원을 저하고 같은 시기에 했고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윤미향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더럽게 헤쳐먹었다는 걸 알아서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김태년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뭐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딱 이해찬이가 뭐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이 경우는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오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신 당대표가 얘기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딱 기자도 또 저도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구나, 이해찬한테 뭐 정무수석이나 혹은 비서실장이 전화 걸어서 그 윤미향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아주 이 대통령이 윤미향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찬이가 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다 딜리버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대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양정숙이는 개인 비리지만 윤미향이는 시민단체의 차원이다. 이건 박주민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태년이가 얘기한 건 뭡니까? 국민이 뽑은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윤미향이 여러분이 뽑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례대표였던 사람인데 비례대표 윤미향 여러분이 뽑았습니까?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죠.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윤미향이를 직접 뽑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외국 같으면은요, 비례대표 가운데서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욱이 비례대표로 나왔다. 뭐 비례대표 뭐 몇 번이다. 이러면 그냥 순서가 없어요. 가나다 순이다. 그러면 제가 뭐 20번이에요. 그러면 전용욱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욱이 제일 많이 나왔으면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윤미향이를 뽑았습니까? 지금 맹점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앤디김 선생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앤디김 선생님은 단골 슈퍼챗 기부자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윤미향이 남편이 국가보안법 간첩죄로 복역을 했었죠. 그 동생도 그렇죠. 여동생도. 그래서 그 유명한 남매 간첩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말하자면은 남편도 국가보안법으로. 그러니까 이 흡혈귀 패밀리인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패밀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걸 보니까 이 유경식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경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집단 말하자면 탈출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은 가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말하자면은 이 대한민국으로 가는 줄을 알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고향으로 돌아가네 마네 그래서 민변에서 이 집단 말하자면은 탈출을 한 유경식당의 종업원들을 이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는 이 안성의 쉼터에서 거기 있는
이 종업원 그 대표 지배인이었던 남자 몇 명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런 작업을 벌인 게 윤미향인 남편과 윤미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국정원에 있는 분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보통 국정원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과정을 3번이나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당시에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를 알았던 사람 빼고 문제의 3명한테도 3차례에 걸쳐서 너 북한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면은 남한에 남겠느냐 이걸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남한에 남겠다고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네 이제 뭐 이렇게 식구들 생각나고 이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때 모르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오류는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다 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윤미향 부부가 거기 안성 쉼터에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씩 주면서 진짜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공작금인 거예요. 윤미향 남편이 간첩죄는 뭐 무죄가 됐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걸 무죄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야말로 다시 한번 정말 고소해가지고 이거 간첩 활동으로 다시 한번 집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윤미향 남편이 김정은 수령님 뭐 주석님 하면서 또 북한에서 나오는 뭐 적기가 같은 것도 불러 제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그 당시에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운동권에서 순수 운동권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때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지저분한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저하고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한번 이제 그 친구가 가자고 하는 이제 술집을 갔어요. 광화문의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 친구는 지금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어요. 호구지책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웬 남녀가 한 60대 후반 70대 막 완전히 늑스그레한 남녀들이 오는데 딱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남녀가 한 10명 정도가 해갖고 이렇게 근데 꼭 좀비 같아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야? 이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가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 옛날에 저기 사건도 일으키고 여기에서 뭐 회의도 하고 그랬던 밥집이야. 이러는 거여서 아니 하필이면 이런 데서 먹냐 했더니 지금은 다 이 뿔뿔이 흩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냥 지들끼리 모여갖고 술이나 마시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제 윤미향의 남편도 이제 그런 떨거지겠죠. 네? 그런데 자, 왜 청와대에서 윤미향을 이렇게 호위하느냐? 청와대가 왜 문재인이 윤미향의 호위무사가 되고 민주당의 윤미향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나마 민주당에서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딱 너희들 입 닫아. 앞으로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고 지령을 내렸느냐. 저는 윤미향이 남편과 또 윤미향의 남편 여동생 신우이, 또 신우이 남편, 한마디로 빨갱이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빨갱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공작적인 냄새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갱이로 몰아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했던 운동권의 친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저런 짓을 하고 유경 식당에서 온 사람들을 회의하고 할머니들 쉼터에 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간첩 활동, 비스무리한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하고. 이거는 진짜 레츠 빨갱이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윤미향이 남편이 국가보안법 또 그 신우이 할 것 없이 신우이 남편이 다 불구죽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미향을 저는 보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는데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써 광화문 내거리에다 몰아넣고서 아마 돌 던져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좌파인 거죠. 거기다가 간첩죄인 거죠.
또 김정은에 대해서 수령님, 주성님 하면서 적기가 불러 제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윤미향 사건은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윤미향이가 정말 이렇게 끝까지 뭐 국민들이 뭐 뽑아준 분이니까 배지를 달아 윤미향이를 끌어내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그 불쌍하고 어떤 양심적인 시민 운동가가 자기 통장에 3억 2천만 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부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월급을 갖고 5년 동안에 소득세가 6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니 그거 갖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구나 애가 둘에다가 대학교 보내야죠. 또 딸내미는 음대에다가 미국 유학 보냈어요. 그러면 통장이 마이너스 3억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고 마이너스 10억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채가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여러분들 중에 통장에 3억 들은 분 계십니까? 저는 진짜 마이너스 2천까지 해가지고 정말 통장에 마이너스 1,500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응?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뭐 그래도 애도 다 이제 졸업하고 이랬는데도 진짜 응? 마통 인생인 거예요, 저도요. 응? 근데 어떻게 해서 일개 시민 운동가가 저처럼 KBS도 안 다녔고 뭐 정말 프리랜서로서 책도 안 냈고 뭐 강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국회의원 돼갖고는 제가 정말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제 급여 이거 제가 다 썼고 정치 활동에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이, 저도 국회의원 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저 일개 시민운동가가 통장에 3억 2천이 들어있냐고요. 저는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 회장들이 있어요. 정말 알토란 같은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도 통장이 막통이에요. 막통. 자기 회사 있는 사람도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인 거예요. 집은 또 담보 잡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종업원들, 직원들 월급은 자기가 밀리지 않고 줬다는 거를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일개 시민 운동가가 할머니들 등쳐먹어갖고, 응? 그 돈이, 제가 보기엔 3억 2천이란 돈이 바로 4개의 통장이 모인 할머니들의 피고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이런 나쁜 정말 국회의원이 뭡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자기 통장에 3억 2천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그 이름에서 시민운동가다? 와, 정말 이게 열불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와, 우리 벤틀리 멤버님께서 토론 때마다 궤변으로 막무가내 선동질을 일삼는 빈깡통이 요란한 최민희 꼭 입도 뻥끗 못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자가 제 말을 끊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네, 하여튼 MBC라는 데 이렇게 나가면은 저도 이제 백분토론에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탄핵 전날 이제 백분토론에도 제가 나갔었는데, 또 그 전에도 나갔었는데, 저만 이제 이쪽 우파고 나머지 세 명인가를 다 좌파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이 포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나온다니까 한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웬 윤미향이 호위무사를 하느냐? 윤미향이 바로 종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향과 그 가족은 흡혈귀 패밀리인 동시에 가족 사기단인 동시에 종북 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의연이 빨리 윤미향하고 끊고 정의연은 해체를 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하자면은 이 단체가 나와야 된다. 시민단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